확실해 이거는 정말. 제가 진짜 올해 아카데미에서 데미 무어가 여우전상을 받지 않으면 제 손에 장을 지집니다. 확실해 이거는 정말. 왜냐? 데미 무어가 이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 서브스턴스에서 그 역할을 해냈습니다. 일단 그래서 데미 무어가 그 수상한다는 아카데미 상 받으면 이거 다시 요 화면을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박수를 한번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코랄리 파르자 감독. 리벤지 보신 분 계세요? 리벤지? 프랑스 영화. 못 봤어요. 이게 프랑스에서 나올 수 있는 영화가 아니에요. 그냥 여기는 막 쏴. 다 죽여. 프랑스 영화의 흐름에서 나올 수 없는 감독이 프랑스 영화계에 나왔습니다. 이 여성 감독이고요. 사실 이 감독이 원래 자기 말로는 어렸을 때부터 너 외계인이냐 이런 소리 들었대요. 하도 이상한 거를 많이 만들고 하도 이상한 걸 좋아해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영화 좋아했냐면 람보, 그리고 데이비드 크로넨버그의 그 플라이, 그리고 스타워즈 이런 걸 너무 좋아해서 한 그 10대 때, 16살 때 뒷마당에서 그 스타워즈를 자기가 이렇게 홈비디오로 만들어 보는 그런 연습을 할 정도로 장르빠예요, 장르빠. 그러다가 이제 리벤지라는 작품을 만들고 나서 서브스턴스를 만들었는데, 리벤지도 뭐 제목도 복수잖아요. 그냥 복수예요, 복수. 근데 이제 복수인데 뭐냐면 직접 다 복수예요. 직복수. 간접적인 거 없어요. 그러니까는 이 여자가 자기 남자친구 만나러, 굉장히 부자인 남자친구 만나러 사막에 있는 그 대부호의 집에 갔다가 별장 같은 거죠. 거기 갔다가 이제 그 남자친구의 그 동료들한테 성폭행을 당하거든요. 그때부터 피해 복수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영화의 마지막이 거의 피칠갑이에요, 피칠갑. 그래서 제가 오늘 집에 있는 옷 중에 가장 피색과 가까운 색깔의 옷을 입고 왔는데, 차기작으로 만든 서브스턴스도 이 영화의 그 러닝타임의 마지막 30분이 피칠갑입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는 이 감독은 계속 같은 영화를 만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에 어떤 피칠갑을 할지 벌써부터 기다려지고 흥분되는데요. 서브스턴스는 어떤 내용이냐? 되게 특이해요. 할리우드에서 이제 좀 퇴물 취급을 받는, 이제는 나이 50이 되면서 더 이상 방송계에서도 이제 어떤 소용이 없어진 스튜디오에서 내쫓겨서 이렇게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해요. 엘리자베스라는 여자인데 교통사고를 당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갔는데 거기서 이제 의문의 주사액을 이제 받게 됩니다. 간호사로부터. 근데 이제 간호사가 되게 젊은 청년이었는데 되게 의미심장한 말을 하는데, 너는 굉장히 이 서브스턴스에 알맞은 그런 몸이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어떤 몸인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래서 그걸 이제 받아들고 가서 하는데, 이게 규칙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 주사액을 맞으면은 완전히 자기가 이제 20대 때 가졌던 몸을 가질 수 있는, 그러니까 외모적으로 완벽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때의 몸을 가질 수 있는 내가 되는 건 거죠. 근데 이제 그러면 여기서 되게 생각하는 게, 그럼 바디 체인지물이겠구나. 그러니까 엘리자베스가 50대가 아니라 그 주사를 맞으면은 20대의 나로 바뀌어서 뭔가 이렇게 막 활동을 하는 그런 거겠구나라고 생각하는데, 개념을 한번 뒤틉니다. 주사를 맞으면 나에서 20대의 다른 나가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태어나는 장면이 좀 기괴한데, 척수 있죠. 그러니까 등이 갈라지면서 그 안에서 어떤 생명체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새로 태어난 나와 원래 있던 내가 두 명의 자아가 생긴 거죠. 근데 원칙이 있어요. 두 명의 자아가 같이 활동을 하면은 이 세계에 교란이 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서브스턴스의 이제 규칙은 뭐냐면, 얘가 일주일 동안 깨어 있으면 얘는 일주일 동안 자야 돼. 그러니까 무의식이 되는 건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규칙을 따라 하면은 사실은 이제 나이 든 내가 젊은 나를 하나 더 가지는 그런 이제
이거 평화롭다고 해야 되나? 어떻게 보면 그 상태로 계속 가면은 이제 젊은 어떤 자아를 하나 더 가진 셈이 될 텐데 이게 또 영화잖아요. 당연히 이제 이 법칙이 무너진 어떤 순간이 될 텐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이 무너지는 거에 어떤 그 심리가 뭐였냐 이런 생각을 해보면은 50대의 나가 20대의 나를 시기 질투하는 데서 이 모든 이제 그 환란이 생겨났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자고 있는 동안 이 엘리자베스가 이제 그 모르고 있다가 깨어나서 보니까 집 앞에 자기네 그 통유리 그 앞에 전광판에 막 그 20대 자기의 그 자아가 활보하고 있는 걸 보고 방송에 나가서 자기가 생각한 거랑 전혀 다른 얘기를 막 하고 있는 걸 보면서 욕 나올 뻔했어. 짜증나. 진짜 이거 내가 진짜 가만 못 있겠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이 영화에 굉장히 상징적인, 그러니까 압축적인 이런 그 묘사들이 많이 있어요. 좀 재밌게. 그러니까는 예를 들면 이 엘리자베스는 되게 인기를 구가했던 이제 그런 스타였는데 그 스타가 어떤 방식으로 그러니까 소멸되어 가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 할리우드 가면 스타 광장 거기에 별 이렇게 손도장 같은 거 찍어 놓잖아요, 별에. 거기서 뭔가 이렇게 막 처음에 이제 손도장 찍는 장면부터 시작을 해서 막 사람들이 몰려들고 박수치고 환호하고 플래시 세례를 막 터트리고 이런 거에서 점점 사람들이 그 손도장에 아무도 관심 없이 그냥 지나가는 그런 장면들을 초반에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고 굉장히 이제 그 단출한 어떤 아이디어를 가진 이미지로 표현을 해요. 근데 예를 들면 이제 그 50대의 자아와 20대의 자아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사회적으로 그걸 보여주는데 스튜디오에서 이제 제작진이 꽃을 보내주거든요. 그러니까 배우들한테 꽃 많이 보내주잖아요. 근데 그 꽃에 있는 메모카드의 문구를 보면은 엘리자베스한테는 You are amazing이라고 써요. 근데 수한테는 거의 똑같은 문구에 You are amazing이라고 써요. 이게 뭐냐면 과거형이죠. 우리 학교에서 많이 배운. 그러니까 너는 이제 그 어메이징이지만 과거다. 그거는 이미 끝났다 이건 거고 새롭고 그 아름다운 모든 영광은 지금의 20대 수한테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오는 박탈감이 너무 강하다 보니 두 자아가 대립을 하는데 한쪽은 나를 이렇게 그 이용해서 그 명성을 얻는 그 수에 대한 어떤 의심, 그리고 수 같은 경우는 이 자아가 있어야만 그래도 계속 그 골수를 빼서 활동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둘이 막 싸우면서 둘 다 괴멸해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건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제가 말한 이제 그 핏빛 이제 그 재전이 시작이 되는데 이 영화는 사실은 저는 그 코랄리 파르자한테 처음에 박수를 쳤던 이유가 그 장면 만들려고 만든 것 같아요. 이 앞에는 다 서두고 그리고 사실 과학적으로도 좀 말이 안 되거든요. 근데 계속 밀고 나가고 굉장히 그 미니멀한 규칙에 그 이야기를 하고 나서 마지막에는 내가 왜 이 영화를 만들었는지, 내가 여기서 왜 이렇게 피를 쏟아붓는지를 거의 이제 그 쏟아내듯이 장면으로 다 구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눈 감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왜냐면 사실 이게 대중 영화에서 보기 힘든 장면이에요. 80년대에 이제 그런 그 고어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그런 장면들이 막 나오는데 그 서브스턴스의 규칙을 어겼기 때문에 피부가 괴사하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되게 이상한 괴물이 태어나요. 수의 그 아름다운 모습이 점점 이상한 괴수로 변하는데 그 이름이 있어요. 몬스트로 엘리자수. 그 이름도 그 둘을 좀 약간 교묘하게 섞어 놓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괴물 엘리자베스 수죠. 풀이하자면. 그래서 이 막 얼굴이 엉덩이에 가서 붙어 있고, 그리고 막 이렇게 살은 다 처져 있고, 막 피부는 다 이제 그 막 고름이 나오고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괴물 디자인을 어떻게 했냐? 이걸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재밌는 게 그 전에 이제 그 스튜디오에 있는 남성들이 보던 시선, 말들, 여성에 대한 어떤 그 미의 기준에 정확하게 어떻게 보면은 그 말들을 다 조합해서 만든 캐릭터가 이제 그 몬스터거든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그 폭격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사실 그 수를 보러 온 그 대중 관객들 그리고 그 스튜디오 관계자들 모든 사람들이 이 피해 세례를 받아요. 그러니까 마치 약간 뭐라 그럴까 캐리 보면은 그 돼지피 막 쏟아져서 걔가 이제 당하다가 초능력 발휘해가지고 물대포 쏘잖아요. 거의 그 정도 압력으로 피를 분출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가 완전히 난장판이 되면서 이 피의 복수를 하는 건 거죠. 근데 이 복수가 어디서 시작됐는지를 좀 얘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뭐 얘기했다시피 이거는 완벽한 이제 그 여성을 상품화하고 여성이라는 그 배우를 어떻게 보면은 그 도구로 활용하는 할리우드 산업 시스템에 대한 경고이자 처벌이자 처단이거든요. 왜냐, 이 영화에서 그 엘리자베스를 굉장히 억압하는 그 스튜디오 사장이 이름이 하비예요. 하비 아시죠? 지금 감옥에 계신 분. 네. 미라맥스의 그 대표였던 하비 와인스타인, 그 성추행, 성폭력으로 거의 이제 그 종신형 살고 계신 그 하비 와인스타인에서 이름도 그냥 이것도 직접적이야. 애둘러 말하지도 않아. 그냥 하비로 썼어요. 그러니까는 2019년 이후에 이런 일들이 계속 이제 그 터지고 배우들이 이제 그 성폭력, 성추행 자기가 당했던 것들을 미투로 고발하고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일정 부분 이 영화에도 그리고 이 감독에게도 영향을 줬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계속 이제 그 배우는 특히 여배우는 아름답고 젊은 시절의 어떤 그 모습이 아니면은 더 이상 이용 가치가 없고 그리고 심지어 그걸 성적으로 착취하고 도구화했던 그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이 영화가 장르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모든 장르의 그 규칙을 이용해서 이 처벌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마지막 장면의 어떤 피해 재전이 감독에게는 너무너무 필요했던 그런 장면이었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영화가 칸 영화제에서 각본상을 수상을 했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그 원래 유니버설 픽처스에서 이 영화 배급을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도저히 승산이 안 나는 거야. 이거 개봉해가지고 청불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며 그리고 그 마지막 장면을 과연 이제 그 관객들이 버텨줄 수 있을까 이런 여러 가지 걱정 때문에 이제 손 놨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무비라는 그 아가씨의 배급 이제 미국 그 북미 배급을 한 곳이기도 한데 사실 무비 작품 중에는 최고 흥행작이에요. 근데 워낙 거기 예술 영화만 해가지고 당연히 최고 흥행작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이 됐는데 사실 이 영화에서 그 엘리자베스를 연기한 데미 무어가 보여준 연기가 정말 압도적이고 놀라운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 외적인 어떤 이제 그 노출의 수위 내지는 이제 그 이런 그 분장 이런 것들을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해요. 근데 제가 꼽은 한 장면은 영화에서 데미 무어가 데이트를 하러 나가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뭐 평상시대로 꾸미고 이렇게 나가거든요. 근데 나가려고 할 때 이렇게 문 손잡이에 이렇게 손을 돌려고 하는데 문 손잡이에 자기 얼굴이 비친 거야. 근데 자기가 딱 보는데 그 문 손잡이에 비친 내 모습이 너무 추하고 늙어 보이는 거죠. 그 20대의 수는 너무 아름답고 섹시한데 그래서 다시 들어와가지고 거울 앞에서 옷을 갈아입어요. 처음에 옷을 갈아입다가 그것도 다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막 메이크업도 다시 시작해. 막 안 돼. 머리 다시 안 돼. 그러면서 완전 자기 얼굴을 망치는 그런 장면이 있거든요. 그 진짜 압도적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이 영화가 말하고 하자 하는 주제의식이 거기에 그 장면에 정말 응축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중요한 게 배우가 가진 어떤 이제 그 능력치 그리고 배우가 가진 이 영화에 대한 헌신 이런 것들이 없으면은 그리고 제대로 된 캐스팅이 없으면은 사실 이 정도로 파급력을 불러일으킬 수 없어요. 근데 코랄리 파르자 감독한테는 진짜 행운인 거죠. 데미 무어 같은 그런 이제 그 할리우드 산업의 정점까지 간 그 산업 안에서 정점까지 간 탑 배우가 자기가 완전히 바닥에까지 미끄러져서 망가진 역할을 했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게 왜 대단하냐면
사실은 이 영화를 본 많은 사람들이 이거 정말 이 정도의 신경증, 이 정도의 어떤 그 자기를 파괴하는 게 데미 무어 본인이랑도 비슷한데라고 할 거예요. 왜냐면 데미 무어는 정점을 찍었다가 그때 사실 본인 자체도 이제 나이를 먹으면서 자연인으로서 이제 그런 위기감을 분명히 느꼈을 테고, 그러면서 할리우드 내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성형을 많이 한 배우예요. 전신 성형을 했어요. 전신 성형. 7억 원 정도 들었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뭐 얼마 들었는지 모르죠. 우리는 모르죠. 진짜 얼마였는지. 연예인 디스카운트 해줬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 데미 무어가 애시튼 커처랑 결혼을 했었잖아요. 16살 연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욕도 많이 먹었어요. 그때 결혼했을 때. 말이 되냐? 16살 연하랑? 남자들 16살 연하랑 20살 연하라도 결혼 잘하더만. 16살 연하랑 결혼하는데 말이 되냐? 이런 얘기도 막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막 데미 무어가 너무 연하 남자랑 잘 살려고 계속 성형을 한다. 미친 것 같다. 막 이런 얘기들을 하고, 그 이후에는 또 이제 애시턴 커처가 바람을 폈죠. 이 스토리는 너무 진짜 여러분들도 가십으로 많이 보셨을 텐데, 게다가 어릴 때 데뷔 때부터 사실 얼마나 예뻤겠어요. 사랑가요. 생각해보세요. 진짜 천상의 아름다움이잖아요. 그때 어릴 때 이미 데뷔 전에 16살 때 사실은 이제 엄마가 그러니까 약간 알코올 중독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자기 남자친구 만나는데 데미 무어를 데리고 가서 좀 약간 이제 뭐 소개해주고 이런 과정에서 또 이제 성폭행, 성추행을 당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어요. 근데 어릴 때 그것도 성인 때문에, 그러니까 엄마나 그런 친족 때문에 이렇게 성폭행이나 성추행을 당한 배우들이 너무 많아요. 데미 무어뿐만이 아니라 이런 비슷한 사례를 가진 배우들이 너무 많죠. 그렇게 어릴 때부터 성착취를 당하고 나서 이 산업안에 들어와서 완전히 여성 인간으로서 어떤 이제 아니면 배우로서의 그런 능력에 의해서 어떤 방식으로 이제 자리를 잡는 게 아니라 성적인 도구로 인해서 이용이 되다가 내쳐지는 이런 상황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한 이 분노들이 이 영화에 쌓여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 데미 무어 작품들을 보면 좀 재밌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은 지아이 제인 같은 데서 완전 전사로 나오잖아요. 근데 막 은밀한 유혹 같은 데서는 완전 성적인 간음의 시선으로 이 여자를 바라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데미 무어 스스로도 이제 그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나는 정말 나라는 어떤 배우가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여성적인 측면에서 어떤 착취의 시선을 받기도 하는 그런 상황을 배우로서도 이제 커리어를 쌓으면서 많이 겪었을 테고, 그래서 이 영화를 촬영했을 때 한 1, 2년 전이니까 61살 뭐 이런 때였는데, 그때 엘리자베스의 작품 속 캐릭터 설정은 50살이거든요. 그 역할을 연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굉장히 이제 내면의 어떤 것들을 이렇게 장르적으로 승화한 거긴 하지만, 결국에 이제 장르적으로 승화했다라는 말은 육체적으로 연기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말 전라의 연기도 해야 되고, 괴물로 변해서 어떤 이제 그런 것들, 모든 막 이상한 분장 같은 것도 감내를 해야 되는 건 거죠. 그래서 대상포진에 걸렸다 그러더라고요. 이거 찍을 때. 그러니까 한 10kg 정도 빠지기도 했고, 너무 피곤해서 대상포진에 걸리기도 했다 그러는데, 저도 얼마 전에 대상포진 걸렸는데 진짜 아프거든요. 근데 그 아픈 상태에서 또 연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데미 무어에게도 이게 그냥 단순히 역할이라기보다는 어떤 방식으로 감독이 가지고자 하는 주제의식과 자기의 어떤 인생의 어떤 그런 걸어왔던 어떤 배우로서의 어떤 사고방식 이런 것들, 생각 이런 것들이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이런 작품에 기꺼이 출연을 해서 만들어낼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영화의 중요한 한 가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따라다니는 한마디가 있어요. 그거를 잊지 말아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그게 뭐냐면 Remember you are one. 어제 12시 이후에 먹고 잔 나도 나고, 어제 과음한 나도 나고, 네, 모든 과오도 나이니 다 받아들이고 오늘의 나는 어제의 내가 만든 것입니다.
네, 이상한 방향으로 흘렀지만 어쨌든 연말에 보기에 딱 좋은 영화네요. 이게. 연말용 아니 연말 크리스마스 영화만 볼 게 아니라 이게 진짜 교훈이네. 연말에 이 나를 나인 채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 수 있는 내가 되자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는 사회적인 시선 그리고 여성과 남성의 편견이 없는 그런 사회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정말 코랄리 파르자 감독이 이 박수를 다시 치면서 너무 오랜만에 정말 다 때려 부시는 영화를 봐가지고 너무 기쁜 마음에 빨리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려고 이렇게 피옷으로 네, 입고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또 봐요.